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분리전철 세 번째 편, 그러니까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다룰 분리전철은 mit, nach, vor, weg, weiter, zu, zurecht, 그리고 zurück 이렇게 총 8가지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전철은 mit인데요. mi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치사로 쓰였을 경우에 함께 혹은 수단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it bekommen이라고 하면 bekommen이 원래 얻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mit이 붙으면서 혼자 얻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얻게 되는 건데 무엇을 얻게 되는지가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뭔가 말하는 거를 옆에서 같이 들었을 경우에는 나도 그 소식을 함께 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무슨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도 같이 맡았어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밑배코맨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밑배코맨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뭔가 소식이든 향기든 뭐 소리든 뭔가를 보는 것이든 나도 같이 그것을 얻었을 경우에 밑배커맨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문을 보면 Ich habe nichts davon mitbekommen 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것은 봤던 걸 수도 있고 들은 걸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만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브링엔인데요. 밑브링엔이 있고 이 밑에 있는 밑네멘도 있죠. 이 두 가지는 구분을 좀 해서 알아주시면 좋아요. 브링엔은 원래 가지고 오다란 뜻이고 거기 밑이 붙은 거고, 밑네멘도 네멘이 가지고 오다란 뜻이고 밑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엄연히 따지면 네멘은 가지고 가버리는 거고 브링엔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책상에 있던 이 펜을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밑 네면을 사용하는 거고, 내가 집에서 여기로 올 때 우리 집에 있던 펜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밑 브링엔을 쓰는 거죠. 이렇게 약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참고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Ich bringe es dir mit. 내가 너에게 이거 갖다 줄게. 여기에서 이 밑브링에는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지불을 하고 사서 갖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거를 갖다 주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서 갖다 주는 경우에도 이걸 쓸 수 있다는 거, 카우펜을 무조건 써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 네멘 또 마저 계속 할게요. 밑 네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거를 갖고 가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ch nehme einen Bonbon mit 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 앞에 사탕이 있었던 거야. 나 이거 사탕 하나 가져갈게 하면서 갖고 나가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밑 게벤, 다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밑 게벤은 게벤이 원래 주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밑이 들어가면서 함께 주는 거야. 함께 줘서 보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얘는 주로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으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있잖아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동생에게 야, 이거 너네 언니 갖다 줘 라면서 엄마가 뭘 챙겨주실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요 mitgeben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Meine Mutter hat ihr die Beilagen mitgegeben.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녀에게, 내 동생에게 반찬거리들을 줘서 보냈다. 네. 그 다음 전철은 nach거든요. nach는 원래 전치사로 사용했을 경우에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 느낌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뒤따라서 후에, 나중에. nach besser이라고 하면 besser이 원래 besser에서 온 거죠. besser는 더 나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걔를 동사화시키면 낫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고, 나가 붙으면서 그 당장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후에, 나중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를 뭘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얘를 지금 당장 딱 만들 때는 뭔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게 눈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냅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처음에 만들 때는 냅뒀던 것을 나중에 고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nachbessern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Es gibt einige Sätze, die ich nachbessern muss.
몇 가지의 내가 나중에 향상시켜야 하는, 고쳐야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 그 다음은 이제 nachfragen인데, fragen이 원래 질문을 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거 판다더라. 이거 얼마예요? 하고 나중에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서 뭔가 접하고 후에서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achfragen이 나오면 문의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Ich frage mal beim Arzt nach. 내가 의사한테 한번 물어볼게. 문의해 볼게. 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내가 누구에게 문의하는지를 by랑 같이 쓴다는 거예요. by 3격. 그 다음 이제 nachholen인데요. 홀렌은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죠. 뒤늦게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미 저만큼 간 거를 뒤늦게 따라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회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정말 역시 되게 여러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심지어 내 잠을 만회하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내가 그 못 잔 그 잠을 만회할 거야. 채워 놓을 거야. 그럴 때 이제 nachholen 쓸 수 있죠. 그래서 ich muss Schlaf nachholen 라고 하면 나는 내 잠을 만회할 거야. 더 잘 거야. 다음은 이제 nachgucken인데, 구켄 자체가 원래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확인해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한번 볼게 아니면 체크해 볼게 이런 말로 딱 적절한 동사가 바로 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ich muss im Kühlschrank nachgucken, ob ich Eier habe. 나 냉장고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계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은 nachkommen인데, 코멘이 오다라는 뜻이죠. nach가 붙으면서 나중에 뒤따라서 오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예요. 너네 먼저 가 있어. 내가 뒤따라 갈게. 할 때 딱 쓸 수 있는 바로 그 동사. Ich komme gleich nach. 내가 금방 뒤따라 갈게. 그 다음 nachmachen인데요. machen이 원래 하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만들다. 근데 nach가 붙으면서 뒤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는 목소리를 따라하든 누가 예쁘게 뭔가 이렇게 만든 것을 보고 따라하든 간에 하여간 따라하다라는 의미로 nachmachen을 써주시면 되고, 문장 보면 Ich muss den Schlüssel nachmachen lassen. 나는 열쇠를 따라 만들도록 lassen, 시켜야만 해. 여기에는 이제 라센의 용법을 좀 아셔야 하긴 하는데, 라센이 오면 무엇을 시키는지가 원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시키는지가 원래 사격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데 행위자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경우, 직업적으로 당연할 경우에는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행위자가 안 써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열쇠공에게 열쇠를 따라 만들으라고 시켜야만 해. 그러니까 나 열쇠 복사해야 돼.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for인데요. for는 원래 전치사로서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vorfahren 이라고 하면 fahren이 원래 탈 것을 타고 가다라는 뜻인데 for가 붙으니까 앞서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먼저 앞서 가, 너 먼저 운전해서 가 이렇게 얘기할 때 vorfahren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vorfahren의 명사형이거든요. 얘는 나보다 앞서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단수의 형태가 vorfahr까지예요. 근데 솔직히 내 조상은 당연히 여러 명이잖아요. 할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조상으로 있기 때문에 조상이 한 명밖에 없을 경우는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조상이라는 단어는 단수로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복수로 써놨어요. 그래서 vorfahren, 조상, 복수. 이제 예문을 보면 Ich lasse dein Auto vorfahren. 그러면 나는 너의 자동차를 앞서가게 냅둔다. 앞서가게 둔다. 그리고 Sie hatte französische Vorfahren. 그러면 그녀는 프랑스 조상을 가졌었어. 그러니까 뿌리가 프랑스야. 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vorgehen인데요. gehen이 가다란 뜻이죠. 이제 for가 붙으면서 앞서가다란 뜻이에요. 아까 전에 vorfahren이나 vorgehen이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라고 할 때 운전하는 거 아닐 경우에는 vorgehen을 쓰실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앞서서 가는 거니까 진행하다라는 의미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걔를 이제 명사화 시키면 das vorgehen이 돼요. 그러면 전진, 앞서서 가는 것, 진행, 그래서 대처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갖게 되죠. 예문을 보면 Du sollst vorsichtig vorgehen. 네, 여기서는 조심히 걸어서 앞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외나무
길을 막 간다.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이걸 쓸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correctes Vorgehen ist notwendig. 올바른 진행이 대처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명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for haven인데요. haven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for가 돌아가면서 내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하다 라는 뜻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Ich habe vor, die Hausarbeit zu schreiben. 보통은 이렇게 쭈부정사랑 제일 자주 나오거든요. 나는 과제를 쓸 계획이야.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근데 얘랑 굉장히 비슷한 게 바로 뒤에 나와요. for 내면이거든요. 내면도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죠. 내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아까 for haven처럼. 그러니까 역시나 계획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for haven과 for 내면은 정말 비슷한 뜻인데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for 내면이 조금 더 뭔가 작정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기의 원래 있었던 생활 습관이라든지 뭔가 개인적인 뭔가 그런 거를 뭔가 바꿀 때, 뭐 새해에 나는 뭐 담배 끊을 거야, 뭐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원래 습관과 다른 것을 계획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는 것을 계획할 때 보통은 for 내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둘 다 섞었어도 상관없어요. for 내면은 그래서 Ich nehme mir vor, mit dem Rauchen aufzuhören. 나는 담배를 끊기로 작정을 한다. 계획을 한다. 네. 그 다음은 for schreiben인데요. schreiben은 쓰다라는 뜻이죠. 앞에 for가 붙으면서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할 건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 규정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얘도 역시 명사형은 die Vorschrift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시하다라는 뜻에서 명사가 됐으니까 지시나 규정이 되겠죠. Wir machen es genau nach Vorschrift 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 지시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ass dir von ihm nicht vorschreiben, was du zu tun hast 라고 하면 너 그로부터 지시하도록 두지 마. 너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가 시키는 대로 걔가 너한테 자꾸 시키게끔 냅두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Vorschreibe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쳤을 때 안전규칙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막 다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Vorschrift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여기 있는 이 문장처럼 그냥 자꾸 뭔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시키는 그런 거, 지시하는 거,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단어는 이제 vortragen인데요. tragen은 원래 들고 가다라는 뜻이고 for가 붙으면서 앞으로가 되겠죠. 앞으로 가져가다. 앞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발표를 하다라는 뜻이 돼요. 특히나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공부 중이시거나 할 거예요. 대학교에 다닌다면 vortragen이라는 동사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발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발표를 하다라는 동사로서 vortragen 쓸 수가 있고, 예문을 보면 Ich muss es in einem Seminar vortragen. 나 그것을 세미나에서 발표해야 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vortrag을 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문장처럼 Ich halte Ihnen einen Vortrag. 누군가에게 발표를 할텐 한다. 그래서 vortrag이라는 명사가 할텐이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발표를 하는지가 3격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vorzieh이네요. vorzieh에서 zieh는 원래 당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for가 붙으면서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앞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더 마음에 들어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이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순번이 앞이 되겠죠? 그래서 vorzieh이 이제 선호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원래 zieh이 이제 당기다라는 의미 말고도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vorzieh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문장 보면 Ich spreche Deutsch, wenn Sie das vorziehen. 나 독일어 할게. 만일 당신이 그것을 선호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여기 지금 예문은 안 넣어놨지만 앞으로 가다라고 하는 이동의 의미 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얘 그냥 예문 하나 얘기를 해보면 Ich bin vorgezogen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위치 이동이 있으니까 자연 PP가 와야겠죠. 그래서 Ich bin vorgezogen
아니면은 저쪽으로 갔어라고 말하려면 ich bin dahin gezogen. 네, 이렇게 지에는 이동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weg인데요. weg은 원래 뭘 버리고 없애뜨리고 할 때, 멀어지고 할 때 쓰이는 게 이제 weg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달고 wegfahrgan이라고 하면 fahrgan 탈 것을 타고 없어지다, 타고 떠나다 라는 뜻이겠죠. weg 자체는 사실 다 좀 쉬워요. 그냥 다 사라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Wir wollten übers Wochenende wegfahren. 우리는 주말 동안에 뭐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어.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übers Wochenende 요거 처음 모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über 플러스 das거든요. über 다음에 사격이 왔고 Wochenende는 중성이기 때문에 über das Wochenende인데 합쳐서 übers Wochenende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egfallen인데 fallen은 원래 떨어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weg이 붙으면서 그냥 똑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죠. Manche Berufe werden wegfallen. 몇몇 직업들은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사라지게 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든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도태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럴 경우에 이제 wegfallen 써주시면 돼요. 다음 동사는 weglassen이네요. lassen은 원래 두다라는 뜻이죠. 근데 weg이 들어가니까 뺀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놓다, 생략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wenn du keinen Ingwer hast, 너 만일 생강이 없다면 kannst du ihn weglassen. 너 생강 빼놓을 수 있어. 너 생강 그냥 생략할 수 있어. 요리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weiter예요. weiter는 계속이란 뜻이고 얘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계속이라는 의미를 넣으면 끝이거든요. weiterfahren. 여기에 지금 R이 빠졌네요. 죄송해요. 여기다가 R을 넣어주세요.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자료에는 수정을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weiterfahrgan이라고 하면 당연히 fahren 가다, weiter 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가다 라는 뜻이죠. Ich muss noch 2 Stationen weiterfahren. 나 아직 2정거장 더 계속 타고 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일상을 쓸 수 있고. 네, 이제 다음은 weitergeben이랑 weiterleiten이 있거든요. 이 weitergeben이랑 weiterleiten은 둘은 굉장히 비슷한 애들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뜻이 전달해주다, 전달해주다 똑같거든요. 쓰이는 상황도 진짜 비슷해요. 지금 보면 geben은 원래 주다라는 뜻이죠. leiten은 이끌다라는 뜻이죠. 이끌어서 주는 거니까 어쨌든 전달해준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weitergeben도 weiterleiten도 둘 다 전달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의미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Ich gebe die Datei an dich weiter. 내가 너에게 그 파일을 전달해 줄게. Ich leite die Datei an dich weiter. 내가 너에게 그 파일을 전달해 줄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다가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변경 가능한지 변경이 불가한지에 대한 차이점이 살짝 뉘앙스로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eitergeben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 거였고 내가 다 수정하고 내가 다 만들었던 그런 문서를 너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너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weiterleiten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이 문서를 leiten, 전달 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나도 전달 받은 이 문서를 weiter, 너에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내가 수정할 수 없고 그냥 받아서 전달 계속 해준 약간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쭈인데요. 쭈는 닫다 라는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추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치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추가가 되는 의미는 있지만 닫다라는 의미는 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철로서 닫다라는 의미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조금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어는 쭈드가엔인데요. 드가엔이 원래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쭈가 붙으면서 꽉 돌려서 잠근다 라는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뭐 수도꼭지 꽉 잠그고 할 때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예문을 보면 Sein Vater wird ihm den Geldhahn zudrehen. 여기에 요 Geldhahn은 사실 요 한은 Wasserhahn이라고 하면은 수도꼭지가 돼요. 근데 Geldhahn이라고 하면은 돈이 나오는 그 꼭지, 돈 나올 곳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빠는 그에게 돈 나오는 그 꼭지를 잠가버렸다. 그러니까 돈을 끊어버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는 쭈쿠켄이요. 쿠켄이 원래 보다라는 뜻이죠. 쭈가 들어가면서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도 추가돼서 보고 누가 또 와서 또 추가돼서 다 같이 봐요. 우린 그런 걸 구경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zugucken이 구경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예문으로 보면 Ich will dir beim Kochen nur zugucken. 나 너를 요리할 때 그냥 구경만 하고 싶어. 도와주진 않고 구경만 할 거야 라는 의미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너를 구경하는 거라서 너가 사격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삼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쭈로 시작하는 이런 식의 동사들은 대부분 목적어로 삼격으로 써요. 그래서 디어가 나오는 거고 뭐 할 때 보는 건지는 바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쭈회간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쭈회간 듣다, 쭈가 붙으면서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다 같이 추가돼서 들으니까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좀 아까 쭉 쿠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어는 삼격으로 와요. 미어, 왜야 미야 쭈라고 하면 얘는 지금 명령어네요. 내 말 좀 경청해, 내 말 좀 들어.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크노텐인데 쭉 크노텐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페스트 크노텐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페스트 크노튼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갖다가 묶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고, 그때 얘기했듯이 쭈 크노텐은 그냥 묶다, 크노텐. 근데 쭈 꽉 다 맞게 묶다 라는 뜻이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묶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쭈 크노텐이에요. Ich knote die Luftballons zu 라고 하면 나는 그 풍선들을 꽉 묶는다. 풍선 어디다 갖다 묶는 게 아니고 풍선 부은 다음에 바람 안 빠지게 묶는 거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쭈라센인데요. 이 쭈라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증의 단어죠. 이거 우리 대학교 지원하고 입학 허가를 받으면 쭈라송을 받는다고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앞레농을 받는다고 할 때 자주 들었었던 자주 들을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라서 소문자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대문자로 들어갔네요. 네, 쭈라슨, 허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를 명사화로 바꾸면 die Zulassung, 허가. Deine Eltern würden das nicht zulassen. 너의 부모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얘를 이제 명사로 바꿨으면 Ich warte auf die Zulassung für einen Studienplatz. 나는 공부할 수 있는 한 자리를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서 발표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쭈네맨인데요. 네맨이 가지고 오는 건데 쭈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다가 덧붙여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증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매출이 증가하다, 아니면 몸무게가 증가하다, 언제든지 간에 그냥 뭔가가 증가할 때 쭈네맨을 써주실 수 있어요. Es nimmt an Bedeutung zu 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에 있어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곧 의미가 점점 증가한다 라는 뜻이 돼요.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지금은 전치사를 다루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주어, 그것은 의미에 있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곧 의미가 증가한다. 네. 그 다음은 쭈샤오벤이에요. 샤오벤이라고 하면 나사를 돌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쭈샤오벤이 되면 나사를 끝까지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를 꽉꽉 돌려서 꽉꽉 돌려서 닫으면 항상 쭈샤오벤이라고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st du das Bier zugeschraubt? 라고 하면 너 맥주 꽉 닫았어? 왜 맥주 병뚜껑이 이렇게 병따개로 이렇게 따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돌려서 여는 그런 병뚜껑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쭈 슈티맨. 슈티맨이 이제 목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죠. 근데 쭈가 들어가면서 추가가 되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견에 추가가 되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동의하는지를 삼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Ich stimme dir zu. 이렇게.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 네, 다음 전철은 쭈레시트. 일단 레시트는 정당한, 옳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그냥 쭈가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레시트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옳은, 제대로 된, 잘,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zuerst finden이라고 하면 finden이 원래 sich find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sich befinden 혹은 sich finden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zuerst finden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zuerst 옳게 찾고 있다. 자기의 현재 상태가 옳은 상태이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되면서 옳은 길을 찾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얘는 진짜로 무슨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제대로 된 길을 찾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서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inden Sie sich zurecht 이건 어디서 많이 듣는 거냐면 옷가게 같은 데 가면 무슨 옷 사야 될지 딱 정해놓은 게 아니면 막 그냥 둘러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여기에 이게 있나 뭐 저기에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업원 눈에는 이 사람이 뭔가 특정한 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옳은 길을 찾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의미로서 finden Sie sich zurecht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래서 얘는 꼭, 네, 옷가게가 아니어도 그냥 너 잘하고 있어? 뭐,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쓸 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zuerst kommen. 얘도 비슷한 것이에요. 좀 아까 했던 zuerst finden과 kommen은 가다란 뜻이잖아요. zuerst가 들어가면서 옳게 가다란 뜻이죠. 잘 해나가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Du wirst schon damit zurechtkommen. 그러면 너는 벌써 damit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해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잘 해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zuerst finden과 zuerst kommen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zuerst finden은 이미 약간 그런 상태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zuerst kommen 같은 경우에는 길을 찾아 나가는 앞으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 전철은 zurück인데요. zurück은 원래 되돌림, 그러니까 이전 반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zurückbleiben이라고 하면 bleiben이 원래 머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zurück 반대쪽, 이 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뒤에 머물다, 약간 도태되어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Das Kind ist psychisch zurückgeblieben 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뒤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성장이 덜 되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진짜로 뒤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적이고 뭐고가 아니고 진짜 내 몸이 뒤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장 많이 듣는 곳은 전철에서 기다릴 때예요. 혹은 기차 기다릴 때 zurückbleiben bitte 라고 하죠. 뒤로 머물러 주세요. 전철이 지금 들어오니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뒤에 머물러 주세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zurückblicken인데요. blicken 자체가 원래 눈으로 보다, 눈길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zurück이 들어가면서 반대쪽이니까 과거에 눈길을 주다. 그러니까 회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Ich blicke auf mein Leben zurück 이라고 하면 나는 나의 삶을 회상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회상하는지가 auf 사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zurückrufen. 여기서 원래 rufen이 부르다라는 뜻이고 anrufen이 전화를 걸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zurückrufen 같은 경우에는 anrufen 했는데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어줄게 할 때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 zurückrufen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걸게 라고 할 때 nochmal anrufen, wieder anrufen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zurückrufen 할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ruf mich zurück 이라고 하면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미안해 나 바빠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알았으니까 좀 이따 다시 그럼 전화 걸어줘 말할 때 ruf mich zurück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zurückschreiben인데 schreiben 쓰다죠. zurück 들어가니까 다시 반대로. 그래서 다시 쓰다라는 뜻이 돼요. 내가 너한테 메시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다시 메시지를 주면 그게 이제 zurückschreiben이겠죠. 그래서 뭐 ich schreibe dir zurück 나 너한테 다시 메시지 할게. sobald ich Schluss habe. 내가 끝나자마자 너에게 메시지 할게. 왜 우리는 카톡 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왓츠앱을 이용을 하죠. 근데 왓츠앱 할게 라고 쓰지 않고 그냥 ich schreibe dir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왓츠앱이든 하여간 같이 쓰는 그 메신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리전철의 마지막 영상이었던 mit, nach, vor, weg, weiter, zu, zurecht 그리고 zurück에 해당하는 영상이 끝이 났거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비분리 전철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공부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Tschüss!